WCC 세계교회협의회 제리 필레이 총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필레이 총무는 첫날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방문하는 등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략적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장단체를 통해 평화 행사를 열거나 현지 교회들을 속여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국내에서와 비슷한 수법으로 현지 교회에 침투 시도를 하고 있다고 독일 이단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14,000명을 넘어서는 등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죽음의 행렬을 막아서기 위해 생명보듬주의를 지키자는 신앙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리 필레이 총무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성명을 발표하며 민주주의를 지지한 제리 필레이 총무는 첫 공식 일정으로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찾는 등 내란 사태를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필레이 총무는 오는 11일까지 머물며 한국교회와의 연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제리 필레이 총무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의 상징인 민주화운동 기념관이었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KNCC와 WCC가 많은 지원과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가 WCC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리 필레이 총무와 국내외 교계 인사들은 박종철 열사가 목숨을 잃은 남영동 대공분실 조사실과 특별 고문실 등을 견학하고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방문단은 특히 하나님의 정의로 구조적 불의와 독재에 맞섰던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노력, 세계교회의 연대와 협력을 돌아보며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찰했습니다. 60항쟁 있었을 때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이 함께 입었던 가운이 지금 저쪽에 저희들 그 보라색 가운이 개신교 목정평에서 입었던 가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 세계교회와 함께 한국 민주화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한 그런 역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더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제리 필레이 총무는 한국인들이 견뎌낸 국가폭력의 역사는 넬슨 만델라의 투쟁과도 연결된다며 깊은 공감을 보냈습니다. 이어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12.3 내란 사태 극복 과정을 바라보며 결국 시민의 힘, 즉 국민의 저항과 참여가 민주주의의 힘이자 한국 사회 변화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제리 필레이 총무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매우 고통스러운 역사이지만 그 기억이 공동체 치유와 미래의 출발점이 된다며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를 꿈꾸는 이들에게 큰 영감과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e good thing about this particular museum is that not only does it record the past, but it also speaks about the future of democracy. And I like that combination because it's important to learn from our past and shape our future. History has past, present, and future, where we are able to say, never, never again. 한편 제리 필레이 총무는 이번 방한 기간 DMZ 순례와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화해와 평화교회 창립 예배 등에 참여하며 분단 80년을 맞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략적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장단체를 통해 평화 행사를 열거나 현지 교회들을 속여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국내에서와 비슷한 수법으로 독일 교회에 침투 시도를 하고 있다고 현지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민들에게 이단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와 세계 이단 대책 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비 이단 전문가 학술교류 포럼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과 독일 등 각국의 이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반신천지 활동가이자 독일의 이단 전문가인 시몬 교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내 신천지 포교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며 해외에 신천지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천지 위장단체인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HWPL이 프랑크푸르트의 한 공공시설을 빌려 평화행사라는 이름으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하는 행태와 비슷합니다. And they invite speaker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to show, oh look, we are working together with all these big organizations. And we tell them who is behind HWPL. And in this way, there were people, speakers from that organizations who were not participating at that HWPL after we messaged them. 신천지가 현지 교회를 속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Okay, we also learned that Shincheonji allegedly took over an entire church in Frankfurt. The pastor supposedly 현지 마을의 한 교회 목사가 신천지인 줄 모른 채 설교 교류를 제안받아 이를 수락했는데 신천지 신도 200명이 새 간판을 들고 교회로 몰려와 교회 간판을 바꾸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시몬 교수는 신천지가 해외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이 밖에도 일본 내 통일교, 중국의 전능신교 등 여러 사례를 공유하며 이단 사이비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olitical instrumentation under the supremacy of national sovereignty, trust deficit and ideological opposition, dramatic political pressure and interest group games, lack of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and weak enforcement. A new paradigm from the perspective of common interest of humanity. 포럼을 주최한 진용식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은 이번 포럼이 국제적으로 이단 사이비 대처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살 사망자가 14,000명을 넘어섰고 한국교회 교인 중 자살 사망자도 2,6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립과 불안, 불평등 심화 등으로 병들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9월 10일을 전후로 생명보듬주의를 지키자는 신앙운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4,400명,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지난해 28.3명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중 남자는 1,300명, 여자는 4,000명으로 남자가 2배 이상 많았고 그 비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이 전체 자살 사망자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고립과 불안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 데다 불평등 심화, 고령인구 증가, 경기 불황 등이 자살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나 나눔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상실감, 코로나 합병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이제 떠나보냈지만 제대로 장례식이나 장례 예배도 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상실감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것들도 우리 국민들 안에 깊은 상실감을 남겨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자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난해 한국교회 교인 중 자살 사망자는 2,600여 명,
목회자는 30여 명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원인, 가정생활, 성적 시험, 직장, 남녀, 육체, 정신, 사별. 이 얘기들이 우리 교인들의 삶에 오롯이 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렇습니다. 교인 10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 이거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9월 10일을 전후로 생명 보듬 주의를 지키자는 신앙 운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주최한 생명 보듬 주일 선포식은 올해로 13년째를 맞았습니다. 처음 라이프호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살자에 대한 장례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들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럴 때였는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자살자에 대한 장례가 가능하다. 이것도 상당히 큰 변화인데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보듬주일 같은 때 이렇게 각 교회들이 선포해주고 나누고 이러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결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생명보듬주일 선포식에서는 상실과 비탄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목회자를 위한 애도 상담 가이드북이 공개됐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애도의 10가지 핵심 원리, 애도 상담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기본 항목, 애도 과정에 대한 이해 등이 담겼습니다. 또 설교문과 기도문, 청소년 교육 교재 등을 제시하며 이웃을 돌보고 생명의 가치를 나누는 생명보듬주일 신앙운동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사무총장 선거에 모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최근 기호 추첨을 진행한 결과 기호 1번에는 경북공교회 이경욱 목사가, 기호 2번에는 군포평안교회 김응일 목사, 기호 3번에는 안양충신교회 박종호 목사가 각각 결정됐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자들은 총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초석을 닦는 역할을 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교계 최초로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총장 선거는 11일 총회본부에서 진행합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적 충돌로 피해를 입은 국경지대 피난민들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구세군은 총격전이 발생한 캄보디아 썸퐁체이 지역에 긴급 구호팀을 파견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17가정 50여 명의 피난민에게 쌀, 식수, 라면, 간식,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구세군 장규영 긴급구호팀장은 일부 주민들은 구세군 교회에 임시로 머물고 있지만 피난 생활이 장기화되며 생활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쟁 위기의 불안 속에서 피난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모금 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원주 YWCA가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가대를 위한 음악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지역교계 청년 캠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원주 YWCA가 2025 강원 특별자치도청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가대원 등을 대상으로 노래 맛있게 부르기, 찬송, 은혜는 셀프를 주제로 2주간 음악 특강을 진행합니다. 너무나 즐겁고 또 재밌고 또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노래에 대한 그런 의미까지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생교육 무료 강좌로 꽃꽂이 통일시민대학 의학 강의, 법률 강의, 환경교육 등 다양하고 유익한 많은 강의를 준비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YWCA는 앞으로 의학 상식과 탄소 중립,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무료 강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년 사역단체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제51차와 52차 킹덤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엔 국내 50여 개 교회와 인도와 터키 등 해외에서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고
청년부의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힘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비전 스테이션은 오메가 센터 처치를 담임하는 황성은 목사를 중심으로 매년 캠프 사역을 여는 등 다음 세대와 지역 교회를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선교단체 사단법인 빛가운데가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과 이주민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전 캠프를 열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제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이렇게 재밌는 캠프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이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품고 이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사단법인 빛가운데는 이 자리에서 아동 청소년들에게 7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학습비를 전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